안녕하세요. 부동산 호객님이 되지 않는 법을 알려드리고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부동산 거래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한창 오를 때는 마치 집을 지금 안 사면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 오던 언론들이 요즘 쏟아내고 있는 뉴스들입니다. 거래량 자체가 IMF나 금융위기 때 수준이라는 기사는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근거로 앞으로 집값의 향방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 채널은 지금 현재 부동산이 거래되고 있는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를 실시간에 가깝게 설명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또 제 채널에서 현재 진행형 부동산 상황도 참고하시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부동산 폭락론자가 아닙니다. 집값이 오르고 있으면 그냥 오르고 있다고 말할 거고 내리고 있으면 내리고 있다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제가 누군지 밝혀갖고 손님 좀 끌어모아 보아서 이게 장사하려는 그런 부동산도 아닙니다. 저번에 올린 영상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더 많은 아파트 단지에 예시가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간의 진행 사항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기존에 알려드린 아파트들에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A 아파트는 집주인이 자금적으로 여유는 있으신 분이라 일단 집을 비워놓고 이사를 가셨습니다. 현재 공실이 되었고 가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물론 문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매물을 취급하는 부동산 숫자가 좀 늘었습니다. 기존에는 저를 포함해서 4개 정도 부동산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10개 정도 부동산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곳의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으셨다는 거고 매매를 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한 겁니다. B 아파트는 A 아파트보다 좀 더 급한 분인데 결국 이도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계십니다. 아직까지 단지 내 최저가를 찍고 있지만 여전히 매수 문의는 없습니다. 저 말고 다른 부동산에서라도 집 보여준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집 보러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C 아파트에는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처음에 7억 5천만 원부터 시작된 전세인데 계속 안 나가니까 6억 8천만 원까지 순차적으로 내려왔었고 그것보다 낮은 가격에 결국 거래는 되었습니다. 요즘 변화를 보면 1월 넷째 주부터는 전세하고 월세의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전월세 문의가 작년 심할 때보다는 좀 더 활발해졌고 실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집 말고 비슷한 레벨의 아파트 전세를 하나 더 거래했습니다. 물론 가격도 비슷하고요. 기존에 이 정도 등급의 전세는 최고가는 한 7억 8천만 원까지 이렇게 찍고 전세 거래가 됐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한 1억 정도 내려간 상황입니다. 워낙 전세 가격이 막 급등했던 아파트들이라서 사실 최고 거래가 대비해서 한 1억 정도 내려가서는 내려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전월세는 기존 최고가 대비 한 10%, 20% 정도 낮아진 매물들은 하나씩 거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새로 소식을 알려드릴 단지들입니다. 먼저 D 아파트부터 보겠습니다. D 아파트는 C 아파트하고 같은 단지의 매매입니다. 지금 현재 호가가 12억 중반에서 13억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11억 5천짜리 매물이 금매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분은 사정이 있으셔서 세금 문제로 이제 빠른 시일 안에 집을 정리하시려고 호가 대비 한 1억 정도 내린 가격으로 지금 시장에 나온 그런 매물입니다. 그런데 이 매물을 네이버 부동산에 올리고 나서 한 만으로 한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이상한 전화를 좀 몇 통 받았습니다. 전화 와서 다짜고짜 물어볼 게 있는데 그 물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좀 쌀쌀맞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에 전화를 할 때 용건은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고 싶은 집, 전세 가고 싶은 집, 이런 집이 있을 때, 아니면 자기 집을 팔려고 하거나 전세 내놓으려고 할 때, 그 다음에 아니면 그냥 간보기로 이런저런 거 물어보려고 할 때. 그런데 이 전화는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약간의 항의성 및 협박이 좀 있습니다. 그 물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의 속뜻은 그거 허위 매물 아니야? 허위 매물이면 너 신고할 거야 라는 뜻이거나 왜 내 아파트 가격을 네가 그렇게 맘대로 떨어뜨려? 동네에서 장사하기 싫어? 뭐 이런 뜻입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이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었고 그분이 또 집요하게 계속 몇 층인지 알려달라 뭐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결국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좀 무례한 경우인데 화를 내고 싶지만 사실 뭐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꼭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저한테 물건을 내려라 뭐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이제 아파트 커뮤니티에는 금세 얘기가 이제 퍼집니다. 그리고 또 얘기만 퍼지는 게 아니고 또 친절하게 뭐 땡땡 부동산이 시세보다 뭐 훨씬 싼 매물을 거래하려고 한다 막 이러면서 제 부동산 이름도 커뮤니티에 널리 퍼집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부동산 할 때 아파트 주민들한테 이제 미운 털이 박히게 됩니다. 전화 한 분이 몇 층인지 알려달라고 집요하게 물어본 이유는 아마도 제가 추측컨대 그 집에 찾아가서 뭐 이제 집 그렇게 팔지 말아라 뭐 이런 뉘앙스로 집주인을 압박하려는 그런 이유일 겁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도 호가를 정확히 1억 정도 내린 매물이 나왔습니다. 30평대 아파트고 역세권 도보 5분 또 매매가는 13억 3천에 맨 처음에 내놨다가 지금 12억 3천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집은 작년 9월부터 이제 매물로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단지 내에서 입주 가능한 매물 중에 가장 로열층이고 전망도 좋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매매가 안 되는 상황에 이제 같은 단지에 같은 평형대 저가 매물들이 몇 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집은 이제 매력이 점점 떨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설 전에 1억을 내려서 다시 단지 내 최저가로 매물을 이제 변경한 겁니다. 매도를 시도하는 경쟁 매물들이 서로 이제 먼저 팔려고 1,000만 원씩 서로 이렇게 호가를 낮게 내놓다 보니까 점점점 내려가서 단지 내 호가가 전체적으로 다 내려간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집값이 이제 정점을 달리던 작년 2, 4분기에 비해서 호가가 전체적으로 내려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파트 급매 의뢰 비율은 1월 초중반보다 1월 말에서 2월 초에 더 많이 늘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존 호가를 고수하는 집주인들이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잠깐 부동산의 비밀, 내 아파트의 가격을 지키기 위한 허위 매물. 저한테 1월 말에 신규로 매도 의뢰를 하신 집주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기존 실거래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물을 일단 내놨습니다. 뭐 이렇게 언뜻 생각해 보면 요즘 계속 이제 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이런 뉴스가 도배를 하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내놓는 거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아파트 단지는 중형 단지들로 매물 자체가 굉장히 희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평형대에 나온 매물이 이 집 말고는 없습니다. 굳이 해석을 하자면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말고 이런 배짱이던가 또는 실제 매도를 할 의사는 없으면서 아파트 가격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각 아파트 단지마다 자기 아파트 가격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뭐 처음 들어보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게 바로 집주인들이 가격을 지키는 방법으로 흔하게 사용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이런 호가가 높은 아파트 매물이 딱 하나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급하게 처분하려던 사람들이 가격을 이 집보다 약간만 낮게 이렇게 조정을 해서 내놓게 됩니다. 이 집이 없었다면 좀 더 파격적인 가격으로 싸게 집을 내놔서 급매로 처리할 사람들도 이런 매물이 하나 버티고 있으면 요거보다 조금 낮게 1, 2천만 원 싸게 최저가로만 내놓게 되고 결국 아파트 가격의 급락을 일단은 막을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사람들의 동요를 일시적으로 잠재우기는 하지만 이게 오래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방법이 낯설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네, 맞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때 집주인들이 사용하던 방법 그대로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 호가가 10억인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누가 12억 원의 매물을 턱하니 내놓습니다. 그럼 10억에 내놨던 집주인들이 서서히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보같이 이게 싸게 내놓은 거 아닌가? 하고 마치 이제 큰 깨달음을 얻은 듯이 너도 나도 전부 다 12억대로 매물을 변경해 버립니다. 그럼 일순간에 이 아파트는 거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10억에서 12억 원대로 갑자기 변경이 됩니다. 그러다가 뜬금없이 누가 이걸 하나 턱하니 계약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영끌족이죠.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 모시고 와서 뭐 대출을 진짜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이 집을 삽니다. 부동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제 제가 거래를 하니까 보게 되는데 뭐 기존 전세에다가 또 부모님한테 몇 억씩 빌립니다. 3, 4억 빌리는 거는 기본입니다. 부모님한테. 그리고 이제 LTV도 막 꽉꽉 채워서 주택담보대출 받고 또 있는 계좌 주식 다 정리하고 뭐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그때부터 이 아파트 호가는 어떻게 바뀌느냐? 13억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게 가능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 주민들 커뮤니티의 힘입니다. 뭐 이제 아파트 주민들마다 다 커뮤니티가 요즘은 다 있죠. 그 안에서 뭐 별별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말 잘못하면은 경찰 조사까지 받고 그러니까 서로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 호가가 12억이네요. 아직도 저평가 받고 있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또는 누가 그러던데 우리 아파트 곧 13억 갈 거래요. 뭐 이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만들면 10억에 누가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파트 주인이 공인중개사인 경우 우리가 이제 아파트 단지 주변에 부동산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중에 그 아파트에 사는 부동산 아줌마 아저씨가 꼭 있습니다. 본인이 안 살더라도 뭐 아들, 딸, 부모님 등등 친인척들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싸게 집 내놓은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위해주는 척 뭐 이렇게 합니다. 결국은 높은 가격에 그 집을 다시 내놓게 만들고 그 집주인은 호구가 될 뻔했던 자기를 수렁에서 건져준 것 같은 그 공인중개사 말을 또 철석같이 믿고 그 공인중개사는 그 동네에서 일 잘하는 부동산으로 소문이 나서 돈을 또 잘 벌게 됩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부동산의 비밀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가지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잘 한번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동산들이 작년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값이 가장 고점일 때 자기 집은 잘 팔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공인중개사들은 이미 비싸게 집 잘 팔았다 라는 주제로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점일 때 집 팔고 탈출한 부동산 아저씨 아줌마들이 많은 거 네가 어떻게 아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런 집 제가 몇 개 팔아드린 게 있습니다. 모든 부동산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부동산들의 이야기인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분들 올해는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